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오늘은 법륜 스님 희망편지 스님의 하루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목은 남편이 변했어요. 지금 그 9월 5일자 2019년 9월 5일자 북미 순회 강연 미국 시애틀에서 증문즉설한 내용입니다. 그 질문 내용은 15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도 한국에서의 학업을 뒤로 하고 저를 따라 미국에 같이 왔어요. 그 용기가 고마워서 지금까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첫 아이를 낳았고 1년 전에 둘째 아이가 낳고 나서부터는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아이들을 돌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이 예전 같지가 않고 짜증을 많이 내거나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남편도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엄마의 마음이 되어서 화나는 마음을 억누르곤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남편을 소외시킨 건 바로 저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또한 또 한 친구는 남편은 고쳐 쓰는 것이지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남편에게 공을 들여 밥상을 차려주지 말고 대충 차려주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에게 너무 잘해주면 남편이 애기가 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남편을 엄마의 마음으로 대해주려고 하다 보니 제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그게 점점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존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저를 너그럽게 봐주기를 바라는 건 저의 욕심일까요? 네, 스님. 질문자가 내가 한 말을 다 해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주위 사람들이 한 말이 다 맞는 소리예요. 그 조언들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적용하면 돼요. 때론 엄마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가, 때론 아빠처럼 존중해 주었다가, 때론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충 대했다가 이렇게 적절히 섞어가면서 대응을 하면 돼요. 질문자, 그런데 한 친구는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그 방법이 잘 먹혔다고 하면서요. 스님, 그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볼만해요. 진짜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고 화난 척 하면서 물건을 한번 집어 던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연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아이고 우리 마누라 성질이 정말 더럽구나 하면서 정이 더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아이고 우리 마누라한테 잘못했다가는 쫓겨나겠다 하면서 오히려 딱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해봐야 알지 지금은 몰라요. 저도 질문자의 남편과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실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 부작용이 생기면 사과를 하면 돼요. 누가 조언을 해줘서 이 방법을 한번 써봤더니 당신한테는 안 먹히네. 미안하다. 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적절히 섞어서 써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모든 조언이 다 맞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한 가지 측면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한 사람이 불과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남편으로서 존중받고 싶어 할 때도 있고, 또한 아직 중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인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어리광 부리고 싶어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한 가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술을 먹고 취하면 어린 시절의 감정으로 돌아가서 어리광 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남편으로 보지 말고 어린아이 대하듯이 등을 두드려주고 달래줘야 합니다. 남자라고 폼을 딱 잡을 때는 약간 순종도 해주고, 약간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할 때는 야단도 좀 쳐주고,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섞어가며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밀당이라고 해요. 저도 여러분과 대화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그 심정을 이해해 주다가 어떤 때는 날카롭게 지적을 팍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경험이 많아야 해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부작용도 경험해보고 자꾸 해보면서 터득해 가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쓰니까 부작용이 생기네. 이렇게 대해주니까 어리광을 피우네. 이렇게 몇 년 경험해 보면 저절로 습득이 돼요. 반응이 나오는 순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다 하고 판단이 섭니다. 이렇게 되려면 시행착오를 하면서 학습비를 많이 투자해야 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방법을 쓴다고 해서 딱 맞지 않습니다. 저는 벌써 15년을 같이 살았는데요. 스님, 15년 같이 살아서는 아직 남편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요. 연세가 80이 된 분에게 물어봐도 아직 남편을 잘 모른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질문자. 그런데 저는 아빠한테 어리광을 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어리광을 부려요. 이것은 성격의 차이라고 보고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스님, 성격의 차이와는 별개예요. 질문자도 가끔 어리광을 피워주면 남편이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에게는 여자가 불쌍해 보일 때 자기가 가서 도와주면 마치 자기가 굉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약간 불쌍한 척 하면서 아이고 여보 요즘 힘들어 죽겠어 라고 말하면 남편의 보호 본능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너 없이도 난 잘 살아 이렇게 나오면 남자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질문자, 그 부분이 저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여자든 남자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요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구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부모에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맞춰줘야 합니다. 남편에게 엄마를 그리워하는 애정 결핍이 있을 때는 엄마 같은 역할을 좀 해줘야 하고, 자기도 남자라고 폼을 잡을 때는 여성의 역할을 좀 해줘야 하고,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일을 좀 도와주는 역할도 좀 해줘야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무거운 짐을 잘 들어주는 역할을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빼질거리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그때는 소용없어요. 짐 들어주는 게 필요한 상황일 때는 짐을 탁 들어줘야 상대의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응해야 하는 것이지 이러면 된다라고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그때그때의 요구에 맞지 않는 딴짓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배고파서 밥을 달라고 할 때는 아무리 비싼 가방을 사와봤자 별로 환영도 못 받아요. 새 옷을 달라고 할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나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상대의 요구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맞추지 못하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효과는 안 나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응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갖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길었네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남편에게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해피바이러스였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